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우랑제부 입장에서 봤을 땐 시크 교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카스트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게 뭔데? 에이, 카스트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들, 하층민들 사이에서 시크교의 인기가 폭발을 하겠죠. 야, 시크교 믿으면 내가 더 이상 천민이 아니래요. 더 이상 우리가 뭐 귀족들한테 싹싹 빌고 이거 안 해도 된대. 그래? 그럼 나도 시크교 할래. 너도 같이 가자. 하니까 점점점 신도수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시크교가.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 세력의 머릿수가 어제는 10,000명, 오늘은 10만 명, 내일은 20만 명? 점점점 늘고 있네? 야, 쟤네들 밟아버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들, 시크교의 그 성직자와 지도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뭘 했을까? 그렇죠. 다 죽여버려요. 특히, 당시에 이제 그 돌발 퀴즈. 시크교의 최고 스승을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3초 드릴게요. 뚜뚜뚜뚜뚜뚜뚜 구루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의 영단어가 됐어요. GURU에서 구루라고 해서 요즘 그 영미권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구루라고 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민망하지만 역사 구루, 히스토리 구루가 되겠죠.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 구루, RM 같은 경우에는 뮤직 구루. 여러분들은 무슨 구루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서고 절 만나고 싶으면은 강서 구루. 하여간 당시에 요때 그 시크교의 최고 이 지도자가 구루 바하두르란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끌고 왔겠죠. 아우랑제부가. 야, 네가 시크교의 가장 지도자라면서 두목이네. 야, 너 빨리 시크교 그만두고 알라 신의 밑으로 들어와. 이슬람 믿으란 말이야. 근데 이 바하두르라는 구루가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실 거예요? 바하두르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나를 개종시켜 보시게. 내가 만약 나를 개종시키면은 내가 설득해가지고 모든 시크 교도들을 다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겠네. 그래? 약속했다. 거기 도장 찍어. 야, 이거 공증하고 공증 받아와 이거. 해가지고 데려와요. 당연히 혹독한 고문을 했지요. 이래도 네가 개종 안 해? 이래도 안 해? 야! 더 짖어. 난 안 한다. 결국에는 개종 안 해요. 개종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종 실패. 당연히 목을 쳐 죽여버려요. 야야야, 쟤 죽여. 시크 교도들은 그러니까 더 잔인한 게 뭔지 압니까? 이 바하두르 구루에 목을 친 다음에 이게 아우랑제부의 무슨 안 좋은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자기 형 목 친 후에도 아버지 샤자한한테 보냈잖아요. 아버지 보자기로 뭐 선물 보낼 테니까 열어보세요. 짜잔, 서프라이즈. 이거 지금 그 시크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하두르의 목을 쳐요. 목을 친 다음에 친 아들한테 보내버려요. 아드님, 내가 저기 그 한진 택배로 소파 하나 볼 테니까 그 칼 대지 말고 잘 뜯어 개봉해 보세요. 이게 이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크교도라고 하면은 어땠겠습니까? 생각이 좀 짧았어. 아우랑제부가요. 모든 사방을 다 적으로 만들고 있잖아 지금. 시크 교도들은 그때 격분을 해요. 우리 지도자를 저렇게 잔인하게 모욕 주고 죽이다니. 이젠 전쟁이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크 교도들이 종교단체가 아니라 군사 조직화를 해요.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 그 전통이 이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제 영국 식민지 당시에 이제 그 근현대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천하 무적 용병이 돼요. 시크교도.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공화국 시크교도 부대라고 치면은 인도 현재 인도군 안에서도요. 시크교도들은 머리 터반 쓴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를 평생 안 깎으니까. 빨간색 터반을 쓴 인도군들이 현재 있어요. 시크교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어. 얘네들은 천하 무적 전쟁 머신들이에요. 이 아우랑제부 덕분에 전쟁 머신이 됐어.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영국이 이제 무굴 제국을 침공했을 때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도 힌두교도들은 안 무서운데 시크교도로 만들어진 이 부대들은 정말 무서웠어요. 한번 싸우면 와! 악귀같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시크교도들은 내가 시크교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칼 차고 다닌다는 거. 옛날엔 진짜 칼 차고 다녔는데 그건 요즘은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조그만 칼을 지금도 차고 다녀요. 근데 이게 이 시크교도의 거의 정신과 같은 거다 보니까 이 칼이 공항이라든지 비행기든지 무기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시크교도만은 요 조그만 칼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자기들의 목숨과 같은 칼이기 때문에. 오케이 시크교도 오케이 그건 갖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무굴 제국이 망할 때까지 시크교도들은 무굴 제국과 맞서 싸웁니다. 이게 아우랑제부가 뿌린 씨앗이에요.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시크교도뿐만 아니라 힌두교도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힌두교도라고 하면은 야! 이슬람으로 개종해!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알라신을 믿겠습니다. 오호. 아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1669년 대규모 힌두교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우다가 죽어야죠. 그런데 반란군이 뭘 하냐면 아크바르의 묘를 도굴까지 해버려요. 아크바르는 잘못이 없는데. 어쨌든 아크바르의 묘를 도굴해가지고 시신을 끌어올려요. 그런 다음에 길바닥에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건 또 힌두교들이 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크바르, 참 훌륭한 황제 아크바르의 시신을 바닥에 이슬람 교도들한테 모욕을 준 거예요. 너희들 황제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봐라. 시신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맞아요. 지금 인도 여행 가시면 아크바르의 묘가 있긴 있지만 안에는 시신이 없어요. 힌두교 농민 반란군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지마할도 습격을 해요. 농민 반란군이. 그리고 아까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타지마할의 문은 뭐로 만들었다? 퓨어 실버, 순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뜯어서 녹여서 은을 가져가 버려요. 여기에 가뜩이나 지금 복이 바짝 오른 아우랑제부가 당연히 눈이 돌아갔겠죠. 이것들 내가 시키는 대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되는데 타지마할을 습격해? 아크바르의 묘를 도구를 내? 결국엔 농민 반란군이 다 진압돼요. 그리고 농민 반란군을요 싹 다 지도부만 아니라 일반 병사까지 싹 다 차명을 해버립니다. 와, 이제 전쟁이에요.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때문에 인도 무굴 제국이 망했다는 게 맞다니까요. 특히 이제 이 힌두교도들이 뭄바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도 있는 도시 뭄바이. 자,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지도 보시고 가실게요. 뭄바이 보이시죠? 그 뭄바이를 거점으로 한 힌두교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뭄바이를 지도자, 힌두교의 지도자 이름이 시바지라고 했어요. 그 강수현 씨 나왔던 영화 아닌가요? 그건 발음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네. 지금 쓸 수가 없어가지고. 발음은 똑같아요. 강수현 씨 나왔던 그 영화도 시바지고, 이 뭄바이의 힌두교 지도자도 시바지예요.
힌두교 저항의 영웅이에요. 어디서만 들어봤는데 영화 채널에서 봤나?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뭄바이 국제공항 있잖아요. 뭄바이 국제공항 이름이 시바지 공항이에요. 진짜? 민망해. 아니, 그 사람 이름이라니까요. 하여간 이 시바지가 저도 참 말하면서 그렇네요. 뭄바이를 중심으로 아예 힌두교 동맹, 거의 국가를 만듭니다. 국가를 만들어요. 아우랑제부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우랑제부는 진압군을 당연히 보냈겠지요. 가서 그 시바진가 그 하라고, 진압하라고. 그 진압군 대장이, 그러니까 그 아우랑제부가 보낸 진압군 대장이 아들과 함께 참전을 합니다. 참전해요. 너도 앞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야 될 거니까, 나와 함께 그 시바지를 진압하러 가자. 네, 아버지, 저도 시바지를 상대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자! 근데 시바지도,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정말 지금부터 무법천지예요, 인도 무굴 제국은요. 그 아버지, 진압군 대장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거의 대등하게 싸워요. 진압군과. 거의 국가 형태를 만들었다니까요. 시바지가. 뭄바이를 거점으로. 아우랑제부는 약간 당황해요. 야, 쟤들 저렇게 세냐, 시바지가? 그래서 이 제안을 해요. 야, 시바지야, 그거 너 신변 보장해 줄 테니까 이 수도 아그라로 와가지고 협상하자. 그래서 원래는 잡아 죽여야 되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세단 말이야? 와가지고 그럼 협상 좀 하자. 어이, 와. 너 안 죽여. 내가 보장할 테니까 와가지고 아그라에 와가지고 우리 뭐 휴전 협정을 하든지 뭐 협상해. 일로 와. 가요. 시바지가 아그라에 가요. 아우랑제부와 협상을 하러. 근데 너무나 거만하게 군 거예요. 이 시바지가. 이봐쇼, 아우랑제부. 그것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힌두교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싹 씨를 말려? 약간 비매너, 거만하게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야, 오냐 했더니 뭐 나를 지금 지금 둘리로 하냐 약속을 신변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감금을 해버려요. 시바지를 아그라 성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겨우 탈출을 합니다. 아그라 성을 탈출한 이 시바지가 탈출해가지고 봐라, 쟤네들은 약속 깨는 애들이다. 끝까지 저항을 해요. 하지만 이쪽은 무굴 제국이에요. 썩어도 준치. 결국엔 1689년에 시바지가 아우랑제부가 보낸 진압군에 체포가 된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시바지는 처형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도 뭄바이 지역에서 힌두교들은 끝까지 저항을 해요. 언제까지? 무굴 제국이 망할 때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대표 종교 있잖아요. 시크교와 힌두교, 두 양대 종교를 둘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냐? 무굴 제국이 망할 때까지. 결국에는 이거 때문에 무굴 제국이 망해요. 그 바로 다음 해에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아우랑제부가요, 일단 그 뭄바이를 거점으로 한 힌두교 저항군들과 얼마나 싸웠냐면 무려 27년 동안 싸워요. 일단은 아우랑제부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이 뭄바이를 거점으로 한 힌두교도 군들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늙어가요. 황제인 아우랑제부. 늙겠죠. 저 썬킴도 늙어가는데 슬퍼요. 아이고 환갑, 칠순잔치, 저것들 뭄바이를 거점으로 한 걔는 아직도 100기 안 들었냐? 네, 황제폐하 아직까지 100기 안 들었는데요. 내 나이 80. 아이고, 이제 81, 82, 83. 아이고, 야, 그래서 뭄바이와 전쟁을 하던 88세 때 아직까지 뭄바이와 전쟁을 하던 아우랑제부가, 야,
전쟁 끝나는 거 못 보고 내가 죽는구나. 아이고. 실제로 아우랑제부는 뭄바이를 거점으로 한 힌두교도 저항군과 싸우다가 1707년에 88세로 죽습니다. 평생 적들만 만들고 적들과 싸우다가 죽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쌍한 할배죠. 근데 나름대로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한 정말 100% 진짜 골수 이슬람 신자였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슬람교는 원래 부를 축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도 이상한 거야 원래. 물질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우랑제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죽었을 경우에 자기 무덤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라고 해요. 금은보화 다 필요 없다. 내 시신만 넣어라. 그리고 최소한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러라 해요. 왜? 원래 각 종교마다 약간 나이롱 신자들이 많거든요. 원래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고 하면은 정말 물질에 관련된 욕심이 없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아우랑제부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후회를 해요.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 아닌 유언 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하면 뭐예요? 아우랑제부의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일로 와봐. 네, 아버지. 이건 아우랑제부가 실제 했던 발언 그대로예요. 내가 살면서 참 융통성이 없었다. 백성들 생각 안 하고 전쟁만 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신들을 너무 박해했다. 죽어서 벌 받을 것 같다가 아우랑제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늙어 죽기 전에 알라 신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 아우랑제부 그림이 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후회를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라니까요. 살면서 참 융통성이 없었다. 그렇죠. 너무 골수 이슬람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을 인정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인정만 했어도 무굴 제국은 솔직히 영국의 식민지가 안 됐다니까요. 어쨌든 인도 역사에서는요. 지금 인도 역사 하고 있지만 인도 역사에서는 힌두교를 단합한 폭군, 무굴 제국을 멸망시킨 폭군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우랑제부가. 그 인도 뉴델리에 가면요. 그 아우랑제부로라는 길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서울의 충무로, 을지로 있잖아요. 충무로는 당연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딴 길이고 을지로는 을지로로 갈까요?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딴 길이고 아우랑제부로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도를 망하게 한 놈의 이름을 따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완용로,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도 없애라가 하니까 2016년도에 아예 그냥 이 이름을 없애버려요. 아우랑제부로. 그래서 2016년 이전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인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우랑제부로를 봤지만 지금 가면 없다고 해요. 없애버렸어요. 자, 이제 무굴 제국 멸망의 결정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영국이 인도로 진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왔다는 건 여러 번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1498년도에 포르투갈이 뭐 찾으러 인도에 왔다? 아주! 호주 찾으러.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도, 우리가 지금 먹는 후추 있잖아요. 오뚜기 후추 등등등. 후추의 원산지가 인도의 남부예요. 전 세계 모든 후추는 다 인도 남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거 찾으러 포르투갈인들이 인도 남부에 도착을 했다. 1498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요 때를 보면요. 영국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였게요? 1498년, 1500년 요때. 그리고 뭐 지금 이 아우랑제부가 통치를 하고 있던 요때.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놀랍게도.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어. 왜? 얼떨결에 대항해 시대들을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엄청난 규모의 은 광산을 발견했네? 거기서 은 다 캐가지고 스페인으로 갖고 왔네?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포르투갈도 브라질 식민지로 만들고 마카오 식민지로 만들고 인도 남부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영국은요, 요때만 하더라도 나중에 뭐 대영제국으로 뭐 입장 바뀌게 되지만 나라가 그냥 거지였어요. 진짜 거지요. 그냥 섬나라 거지. 먹고 살 방법이 뭐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요? 해적을요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어요. 영국 국왕이. 그때 유명했던 전설적인 영국 해적이 한 명 있어요. 드레이크라고. 시간 나시면 요 드레이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있고 해요.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드레이크라고 전설적인 영국 해적인데 사진 그림 찾아보면 멀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걔 누구야? 조니 뎁 같이 안 생겼어요. 그냥 멀쩡한 영국 귀족이에요. 근데 해적이에요. 왜냐면 이거예요. 해적도 야 우리가 말이야 해적이지만 가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국 국왕 찾아갑니다. 국왕님, 우리가요 해적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뭔가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 왕의 허가장 하나 주십시오. 해적한테 허가장을 주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국 왕실에게 남는 게 뭔데? 저희가 엄청나게 세금 드리겠습니다. 야, 당장 허가장 줘. 영국의 전설적인 해적 드레이크. 혹시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해적 드레이크를 치시면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국은 당시 유럽 최고의 거지 국가였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그렇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얼떨결에 후추 찾으러 떠났다가 대해양 시대를 열고 각종 남미 뭐 등등 식민지를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당시 이제 영국은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는데 스페인과 같은 식민지를 자기도 갖고 싶겠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래가지고 일단은 돈이 있어야지 뭘 하니까 해적 드레이크 보고 야, 너 가서 털어와. 어디서 털란 말입니까? 카리브해에서. 카리비안 해적은 카리브해에 있기 때문에 카리브 해적이겠죠? 왜 카리브해일까? 동해, 남해, 뭐 남중국 해도 아니라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요렇게 퀘션 마크를 하나씩 딱딱 붙이시면은 공부하실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니까요. 재밌어요. 당시 스페인이 이제 남미를 약탈하고 유럽 돌아오는 길목이 카리브해잖아요. 카리브해가 어디냐? 지금 쿠바 있는 동네요. 봐봐요. 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에서 바로 지금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직진을 하기에는 당시 그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육지 끼고 올라갔다가 단기로 가장 짧은 거리로 쫙 유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미에서 가자 해안선 따라 올라가서 카리브해에서 그 우회전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는 코스였는데 이 카리브해 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도 편해. 그리고 약탈을 한 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탈한 보물들을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무인도에 숨겨놔요, 해적들이. 그래가지고 카리브해가 해적들의 온상이었는데 거기 가서 드레이크야 가서 거기서 털어와. 그리고 해적질한 거 나한테 바쳐. 응? 우리 5대5로 할까? 7대3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드레이크가 계속 카리브해에서 알짱거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선을 털면은 스페인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죠.
당시 스페인 국왕은 펠리페 2세라는 아저씨였는데 뚜껑 열린 거죠. 또 영국 그 거짓대 드레이크? 이거 참내 이거 어떡하냐 영국 저거. 영국 지금 왕 누구야?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입니다. 이거 참내. 야 전화 너. 뚜루뚜루. 나 펠리페 2세인데 나랑 결혼하자. 청혼을 해요. 왜? 불쌍하거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은 여왕이 해적질 도적질을 하냐. 그래가지고 나의 후궁 비슷하게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 다 먹을 거 챙겨줄게. 라고 그러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 너무 영광이에요. 펠리페 2세 제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심 쓴 거예요. 펠리페 2세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no. 어디 감히 스페인 따위가 퇴짜를 놔요. 펠리페 2세는 자존심 있는 대로 지금 구겨진 거죠. 자기는 쿨하게 그래 내가 너 따위 그냥 내가 결혼해준다 했는데 저쪽에서 노해버리니까 항의 사신단을 또 보내요.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가 노략질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 지금 스페인에서 사신단이 왔어요. 그 지금 영국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영국 여왕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드레이크 잡아가지고 우리가 끌고 와겠어. 걔는 죄인이야. 해적이야. 그래요? 알았어. 여봐라. 네 여왕님 드레이크 좀 들어오라고 해. 브레이크 밟지 말고. 네 여왕님. 드레이크 왔나? 네 여왕님 부르셨습니까? 저기 저 스페인 뭐 지금 사신단이 와서 너 잡아간다고 해.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스페인 사신단이 드레이크를 넘기는 거로 알았어요. 오라고 해서 드레이크를. 근데 갑자기 여왕이 드레이크 보고 무릎 꿇어라고 해요. 한쪽 무릎만 하면서 스페인 사신단이 보는 가운데 너는 기사 있지 않습니까? 칼 가지고 땅땅땅 기사 자규 주는 거. 해적을 귀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드레이크 백작이야. 대놓고 엿드세요 한 거예요. 지금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펠리페 2세건 무슨 뭐 펠리칸 2세건. 이야. 그리고 드레이크는 계속해서 노략질을 합니다. 이제는 해적이 아니에요. 영국 여왕이 귀족을 만들어줬어요. 1587년 했습니다. 드레이크는 이제 귀족이 된 드레이크는 스페인 해군 기지를 있는 대로 다 공격해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특히 뭘 태우냐면 배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널판지 판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태워버려요. 역시 실전 경험이 있는 해적이었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퀴즈. 나무 판자를 왜 드레이크는 스페인 항구에 있던 나무 판자를 왜 태웠을까요? 판잣집 지으려고?가 아니라 식수 담는 통 있잖아요. 식수 담는 통을 만드는 나무 판자였어. 이게요. 물이 안 새게 나무 판자로 식수통을 만들려면 최소한 이 판자를 1년 이상 말려야 돼요. 바짝 1년 이상 말린 다음에 나무통을 만들어야지 물이 안 새. 근데 지금 다 태웠잖아요. 드레이크가. 이 나무 판자를 새로 만들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또 걸려. 그거를 드레이크는 간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펠리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